네, 지난 시간에 항부정맥제 처방을 할 때 또는 이제 복용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기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욕심을 내면서 좀 많이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방을 하거나 약을 복용을 하실 때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묻혀서 전달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포인트만 짧고 간략하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항부정맥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약제들 클래스 1C 약물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1C 약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탐보코라는 것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리트모놈 요런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학병원점에서 많이 쓰는데 개원인 선생님들은 많이 좀 익숙하진 않으실 겁니다. 썬리듬 요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정도 약제가 현재 클래스 1C 항부정맥제 약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들인데 요즘은 이제 개원이 선생님들도 요런 약제들을 실제 처방을 하시고 심방세동이 있을 때 이제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대학병원급으로 리퍼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원C 약물을 쓰실 때 심박수를 조절하기 위한 약제들, 특히 이제 베타 차단제 또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반드시 같이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이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원시 약제들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강의 드린 것처럼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보고자 하는 이제 탐보코, 리트모놈, 썬리듬 이게 이제 항부정맥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약제들인데 이 약제들은 이제 페이지 0에서 페이지 1 올라가는 이 소듐 채널 블로커를 차단을 하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명으로는 플레케이나이드, 프로파페논, 피시케이나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 플레케이나이드, 탐보코 같은 경우에는 50ml 2번 또는 많게는 75ml 2번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되면 100ml 2번까지도 쓰긴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페논, 리트모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ml 3번 정도 쓰시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SR 제제가 조금 나오면서 225ml SR 제제를 2번 이렇게 환자분이 2번 먹는 약으로도 많이 쓰십니다. 썬리듬은 보통은 이제 50ml짜리 3번 이렇게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을 쓰면 이제 여기 클래스 1, 페이지 1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짐으로써 이제 심장 세포가 흥분되는 것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심장에서 신호 전달이 되는 전기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는 겁니다. 신호 전달이 느려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심방세동을 억제하는 효과 를 보고자 하는 게 이제 클래스 1C 이 세 가지 약제들이고요. 다만 요때 이제 이 약제의 특성상 이 소듐 채널에 약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탐보코 특히 이제 클래스 1C 약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느립니다. 특히 박동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붙었다가 약제가 이제 리셉터에서 떨어지는 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박동수가 빨라질수록 약효가 점점점 오래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유즈 디펜던시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심장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여기 레프트 에이티륨에서 심방세동 신호가 사방에서 막 나옵니다. 우측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신호들은 모두 AV 노드로 전달이 돼서 이제 모든 신호들을 심실로 전달을 하는데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탐보코나 리트모놈, 썬리듬, 원시 약물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약제에 의해서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라이트 번들의 느려지는 효과 또는 왼쪽으로 가는 레프트 번들 브랜치를 느리게 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위쪽에서는 이제 심방세동 신호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데 아래쪽에서 전달하는 능력이 점점 느려지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정체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됩니다. 즉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로 신호가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체가 되다 보니까 신호 전달이 느려짐으로써 와이드 QRS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유즈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심방세동의 박동수가 더 빨라질수록, 위에 심방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더 빨라지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짐으로써 환자분이 와이드 QRS가 생기고 마치 VT처럼 응급실로 내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박동수 조절하는 약제를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베타 차단제 또는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 예를 들었던 건데 56세 남자분이고 심방세동이 있었고요. 프로파페논을 썼습니다. 그런데 베타블로커를 아마 쓰시지 않으셨던 것 같고 응급실로 오셨을 때 이렇게 와이드 QRS 빈맥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VT처럼 왔기 때문에 환자분이 거의 싱코피를 했었고요. 그래서 카디오 버전을 하고 정상이 된 심전도입니다. 역시 AFib이 유지되고 있고, 그랬을 때 실제 이 약제를 굳이 바꾸기보다는 박동수 조절하는 약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베타 블로커 또는 칼슘 채널 블로커, 뭐 필요하다면 디곡신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박동수를 빠르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적절하다의 기준은 분당 110회 이하 정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프로파페논 이런 여러 가지 항부정맥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있는 분들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상처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신호 전달이 좀 일부 느립니다. 여긴 정상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트랙이 존재할 때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뺑뺑 도는 부정맥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리엔트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해드린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트랙이 존재할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트랙 중에 하나가 블럭이 되는 경우, 차단이 되면 이 둘 사이를 뺑뺑 도는 리엔트리에 의해서 우리가 부정맥이 쉽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면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 심근경색으로 상처 입은 조직 사이에 이런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항부정맥제, 원시 약물을 썼을 경우에 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조직에서의 전달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됨으로써 우연히 블럭이, 신호 전달이 블럭이 되면 이게 차단된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리엔트리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VTEC, 심실빈맥과 같은 악성 부정맥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있는 분들에서 원시 약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구조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이 심장 초음파인데요. 심장 초음파상에서 구조적인 벽면에 이상 소견이 없다거나 EF가 정상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시 세 가지 약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쓰실 때는 반드시 박동수 조절 약물, 베타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를 반드시 같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이나 또는 심부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원시 약물을 피하시고 드로네다론, 심부전이 있을 때는 코다론, 요 약제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약물을 사용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원시 약물은 이제 구조적 심질환이 없을 때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환자분이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